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람입니다.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오늘도 빗속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가야 되는데요, 갈 곳은 많고 또 장비와 인력은 부족하고 참 속이 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오늘은 이렇게 어둠이 내린 가운데 오프닝 멘트를 하게 됐습니다. 한 네티즌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데일리 고발뉴스만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담고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락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되겠죠? 이렇게요. 데일리 고발뉴스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31분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4,390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어제 감사원이 MB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었다 하는 감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국민이 원하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MB의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전모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다면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저희가 추적해봤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환경단체는 물론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 심지어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취임 3개월도 못 돼서 광우병 촛불 집회가 터져나왔고요. 촛불 집회장은 그야말로 4대강 대운하 반대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의 바다를 목격한 MB는 마지못해 대운하 사업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로는 존경하는 국민들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대운하 사업 중단을 약속한 MB. 하지만 그해 여름을 정점으로 촛불이 사그라들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4대강 운하 사업을 재개하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4대강 살리기라는 어울리지 않는 간판을 내건차 말입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어김없이 종북 좌파라는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요. 이 무렵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그야말로 파상적인 빨갱이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여름 고발뉴스가 공개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촛불 전국 이후 청와대와 국정원의 빨갱이 소탕 작전이 실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4대강 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들을 주요 청산 타겟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를 괴멸시키고 MBC 최승호 PD의 PD수첩 등 비판 언론까지 진압한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속도전을 전개합니다. 아마 4대강 사업이 되면은 도산 안창호 스승의 강산 개조의 꿈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4대강 살리기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사회의 반대가 다시 본격화될 기미가 보이자 청와대는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강력 진압하기에 이릅니다. 옛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는 임금이 훌륭한 선군이었다는 그런 역사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4대강 사업이 바로 이 치산치수인데 왜 4대강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다 하려 하느냐 이런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공사 전문가인데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계천 신화도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 줬는데 국민들께서 한번 믿고 맡겨봐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뭐 지나간 얘기 하나 질문드리면 김무성 의원 대선 경선 때 아주 이 부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때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 차이점과 또 뭐 여전히 뭐 공통점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잘못 기억하고 계신데요. 네네. 저는 경부 대운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하고 반대했습니다. 운하 반대한 거는 확실한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4대강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역설했던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총괄 책임자였던 김무성 의원으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MB의 대국민 거짓말 유포의 최일선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MB의 대국민 사기극과 무관할까요? 천만에입니다. 2008년 MB의 사기극이 시작될 무렵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니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요. 또 2010년 다시 4대강 편법 개발이 문제됐을 때도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아니냐고 반대했던 적지 않은 시민들이 정부를 믿으라는 박근혜 의원의 반복적인 설득에 반대를 포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둘러싼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서둘러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실이라면 MB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벌인 청와대. 어제 간담회를 주재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만은 자신을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 이정현 홍보수석으로 표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전모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요구대로 모든 언론들은 오랜만에 청와대 기사를 실명 보도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4대강 문제에 대해서만은 MB정부와 선을 긋고 싶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과연 그녀의 바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뒤늦게 감사원에 의해서 4대강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MB 때리기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자신도 속았다 하는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불행하게도 그녀의 변신에 무죄 판결을 내려줄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적 언사는 극도로 자제해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의원이 정부를 믿어야 한다라고 수차례 발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 자신이 MB의 대국민 사기극, 대운하 사업의 공범이라는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오후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된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이 4대강 보건 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 소속 회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제대로 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오만과 독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전 국토를 망치고 22조 원을 낭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4대강 보건 범대위 측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며 최대 국책 사업이 결국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로써 2008년 6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은 변종 대운하였으며 국민을 상대로 한 22조 원짜리 거대한 사기극이었으니 기자회견 과정에서 MB 사저 경호 인력과 한때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가세요. 기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찰들과 좀 정상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 잠깐 좀 기자회견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 빼주십시오. 김상구 과장님, 이거 빼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 경찰들 빼주십시오. 기자회견을 방해할 수 있도록 권리가 있습니까?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참석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MB정부를 믿으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감사 결과는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을 감사원에서 확인해 준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한계는 그 책임이 있는 본질인 이명박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계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검증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범대위 측은 박근혜 정부가 만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지한 조사와 철저한 검증을 벌이지 못할 경우 결국 MB와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지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함께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함께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던 시선집중, 대한민국 최고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손석희 앵커가 빠지고 국민의 존경은커녕 지탄을 받는 진행자로 바뀌고 나서 시선집중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뭘로요? 시선 분산이랍니다. MBC 라디오 시선집중. 국민들이 궁금한 따끈따끈한 사안을 당사자를 연결해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침없는 돌직구 질문에 솔직한 답변으로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의 정점에 군림해 왔습니다. 아침에 나눴던 대화 내용은 이내 신문에 기사화됐고 하루 종일 세인의 화제가 됐습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시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당시 대표와의 설전으로 유명한 인혁당 관련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손석희 앵커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질문을 던졌고, 박 대표는 그 유명한 "저하고 싸움하시는 거예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손석희 교수는 출마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한나라당에서 모시겠습니다. 저는 영희가 아니라서요. 그렇습니까? 예. 좋지 않습니까? 영희나 석희나 그런데요. 다 나가면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손은 누가 키우냐는 개그 콘서트의 유행어를 빌어 곤란한 질문을 벗어나는 것도 시선 집중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김재철 사장 치하 MBC 공영성이 흔들릴 때도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주던 시선 집중은, 하지만 김종국 사장 취임 이후 손석희 앵커의 돌연한 이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타를 거쳐 지난 8일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이 정식 진행자로 발탁이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시선집중 청취자와 일반 시민들은 실망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들입니다.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신동아 아나운서 국장이 김재철 사장의 측근으로 MBC 파업 기간 동안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시청자들 사이에 공영방송치고 뜬금없다는 평가를 받는 칼기 폭파 사건. 김현희와의 대담을 진행하기도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유족들을 만나기까지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 폭파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족분들을 만나기까지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랄까요? 그 마음의 고통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어떠셨습니까, 심경이? 더구나 시사 프로그램보다는 쇼 프로 진행을 주로 맡아온 신동호 씨.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순간을 즐깁니다. 때문에 바로 발표를 해드릴 수가 없군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좀 가까이 서주시겠습니까? 아나운서국에 숱한 아나운서들을 놔두고 국장인 자신이 현재 진행하는 100분 토론 말고도 주요 시사 프로그램인 시선 집중을 추가로 맡은 것을 청취자나 시민들은 결코 즐기기 힘들다는 반응들입니다. 사실 시선 집중이 MBC의 굉장히 대표적인 그 권력을 비판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MBC 보도 프로그램,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위상 추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방송국은 시작과 끝 모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와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때문에 누가 진행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맡으면 적절한 이야기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럼 방송국은 망가지는 거죠. MBC에 아직 기대를 거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시선 집중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정원이 무엇의 주말인지 아십니까?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신병원이라는 우스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해야 할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주도한 데 이어서 NLL 대화록을 빼돌리더니 이제 한술 더 떠서 현실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위험 발언을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혜성 교수가 3분 직설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3분 직설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일은 과정의 윤리성으로 성립하는 공화정을 부인하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입니다. 이를 덮기 위해 북방어로 한계선에 대한 남북 정상 간 대화록이라는 국가 기밀을 공개한 것을 넘어 국정원은 아예 정치 집단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을 넘어 꼬리가 머리를 무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일개 정당에 복무한다면 이는 사설정보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자신들이 정권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집단이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기관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비선출 국가기관이 이처럼 기이할 정도로 오만한 행동을 하는 일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또한 사설 미디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보도의 진실만 왜곡 중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의 소멸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운명, 주권자 개개인의 자유가 위축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누리고 있는 알 권리와 알릴 권리는 언론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라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잠시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언론으로서는 알 의무와 알릴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만을 위한 권력, 정권만을 위한 권력으로 사유화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으로서 한국의 미디어는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 치안권과 공소권 또한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장을 한낱 비리 혐의로 구속한 건 국가 권력의 중대한 위선이자 주권자에 대한 조롱입니다. 헌정 파괴 행위를 감행한 최고 집행자로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인신 구속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중 분노를 완충시키겠다는 정교한 청약일 따름입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헌법 질서는 지금 훼손 파괴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정상적인 공화국이라기보다 사설국가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사설국가에서 주권자가 온전히 존재한다고 하기도 민망한 지경을 말합니다. 이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공적 가치가 사라진 생업과 쇼비즈니스만 있는 사설국가에는 주권자,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로만 존재할 때 국가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 첫 줄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수사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이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애초부터 주권자뿐이었습니다. 대중은 모이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이 광장의 지혜를 민주주의라 합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직접 민주주의일수록 민주적입니다. 대의제는 임의로 정에 위임한 것일 뿐입니다. 그 위임이 절차를 부당하게 지배해 들 때 주권자는 이를 마땅히 회수해야 합니다. 이는 성스러운 권리입니다. 얼마 전 야생바다로 돌아가는 훈련 중이었던 D-38이라는 남방 큰 돌고래가 가두리를 탈출했습니다. 이 돌고래의 마지막 몸짓은 놀랍게도 쇼 돌고래의 운명을 스스로 뿌리친 일입니다. 자유는 언제든 마지막 자유입니다. D-38의 행동은 헌법 유린 사태에 직면해 있는 한국의 시청자 주권자들에게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쇼 돌고래로서 마지막으로 시범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쇼 돌고래보다 못할 것인가? 3분 식사였습니다. 내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아주 소박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공연 연출과 탁현민 교수가 저희 고발뉴스 후원 카페를 열어주시겠다고 옆구리를 찔러서 얼떨결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홍대 정문 앞에 놀이터 있지요? 그 인근에 고래다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인터넷 국민방송을 표방하고 뛰어온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를 모색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탁현민 교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